조명이 켜지는 순간 올해 한국 대중음악의 무대는 완전히 달라졌다. 화려한 레이저와 폭죽보다 더 강한 것은 수십만의 야광봉이 만들어내는 압력, 그리고 그 위를 가로지르는 한 글자였다. 트롯. 발라드와 힙합의 거대한 성벽을 밀어올리며 전통과 현대, 장터의 흥과 스타디움의 웅성을 한데 엮어 새로운 제국을 세우는 단어. 2025년 쇼비즈 최전선이 이 단어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지금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누가 이 전장을 지배할 것인가? 누구의 목소리가 TV와 라디오, 모바일과 야외 광고, 그리고 당신의 심장까지 사로잡을 것인가? 이름은 많지만 왕관은 하나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7개의 깃발을 세운다. 매주 차트 숫자가 바뀌고 매달 브랜드 지표가 흔들리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 끝내 웃을 7명. 탑7 트롯 2025. 그리고 그 왕좌를 차지할 마지막 한 사람. 첫 번째 깃발은 폭발이다. 김용빈. 데뷔 경력만 적으면 역사이고 무대를 펼치면 현재 진행형인 기현상. 어린 날부터 마이크를 장난감처럼 다루던 소년이 어느새 무대 자체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논다. 그가 등장하면 공연장의 공기가 바뀐다. 단조가 장조로, 바람이 물결로, 기대가 신념으로. 그가 고개를 들고 첫 소절을 붙잡는 순간 객석은 자석처럼 그에게 빨려 들어가고 마지막 비브라토가 공중에서 휘돌다 떨어지면 누군가는 눈을 훔치고 누군가는 휴대폰의 녹화 버튼을 멈춘다. 원초적인 흥과 현대적인 연출의 결합, 고전적 한복의 선과 하이엔드 조명의 매칭, 팬덤과 대중의 교집합을 넓혀가는 브랜드 설계까지 올해의 키워드가 한 사람의 어휘로 정리되는 듯하다. 그는 무대를 음악으로만 채우지 않는다. 미학으로, 서사로, 그리고 경제로 채운다. 가수 한 명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는 드문 경우. 그래서 많은 이가 말한다. 올해 쇼비즈를 통째로 들었다 놓을 가장 견고한 이유를 가진 이름이라고. 2025년 김용빈의 행보는 현상 그 자체다. 3월 TV조선 미스터트롯 3최종을 거머쥐며 스토리 기량 대중성을 한꺼번에 증명했고 결승 무대 감사는 호흡 프레이징 감정선의 정밀함으로 우승 설득력을 완성했다. 이 우승은 단발 이슈가 아니라 이후 방송 행사 투어 수요를 폭발시킨 기폭제였다. 우승 이후에도 무대 체력은 더 거세졌다. 10월엔 지방축제 지역 공연에서 연속으로 풀셋을 소화하며 현장 지표를 쌓았고 라이브 영상이 커뮤니티 유튜브에서 빠르게 퍼졌다. 이런 현장성, 바이럴의 결합은 트롯의 현재형이라는 인상을 선명하게 만들었다. 메이저 방송 존재감도 확장됐다. KBS 1 가요무대 40주년 특집에서 18세 순위를 선보이며 세대 간 접점을 넓혔고 무대 매너, 표정 연기가 안방을 설득했다. 여기에 초대형 기획 무대에서 안전장구를 갖춘 채 고난도 퍼포먼스를 시도한 장면은 흥행력과 프로페셔널리즘 두 축을 모두 강화한 상징적 장면으로 회자됐다. 2025년 김용빈은 단지 우승자가 아니라 공영, 민영 방송과 오프라인 공연을 동시에 견인하는 플랫폼형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다는 점에서 독보적이다. 두 번째 깃발은 왕국의 기억이다. 이명웅. 무대가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거대한 합창이 도시를 덮는다. 그는 이미 스타디움의 법칙을 바꿔놓았다. 티켓 오픈이 발표되면 도시의 이동 패턴이 변하고 음원이 발표되면 옷가게의 스피커가 동시에 조용해진다. 더 이상 신인의 상승 그래프를 논하는 단계가 아니다. 그는 하나의 절대치다. 유튜브 조회, 디지털 파급, 광고 매칭, 현장 충성도 세 가지 이상의 축으로 균형을 이룬 드문 존재. 2025년에 다시 질문이 던져진다. 절대치는 언제까지 절대치로 남을 수 있는가? 그의 대답은 간단하다. 새로운 노래, 더 치밀한 스토리, 그리고 본질에 대한 배신 없는 성실. 시대는 새로운 것을 원하지만 마음은 늘 진실을 원한다. 그 진실을 꾸준히 공급하는 자가 결국 정상에 선다. 그는 그 진실의 장기 공급자다. 이명웅의 2025년은 숫자와 현장이 동시에 증명한다. 먼저 투어. 인천을 시작으로 대구 EXCO,
서울 KSPO DOME까지 확장된 이메이치아로 전국 투어가 마지막 날 TVNG 라이브로 중계 확정되며 현장 OTT 투트랙을 완성했다. 이건 대중 접점을 무대 밖으로 넓힌 결정적 한 수다. 무엇보다 브랜드 파워가 견고하다. 2025년 7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했고 같은 달 가수 전체 랭킹 3위, 스타 랭킹 2위로 종합 인지도를 입증했다. 광고 모델 랭킹에서도 상위권을 지키며 상업성까지 증명. 팬덤만 강한 가수라는 오해를 통계로 반박한 셈이다. 성과는 스트리밍에서도 선명하다. 멜론 누적 127억 회를 돌파, 국내 솔로 최상위권 클래스임을 재확인했다. 이는 음원 소비의 롱런 지표로 일회성 히트가 아닌 카탈로그의 힘을 뜻한다. 여기에 글로벌 인기 시상식 AA 2025 인기상 예선 남솔로 1위로 투표 경쟁력까지 과시. 온라인 영향력과 팬 조직의 응집도가 여전히 시장 최고 수준임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이명웅의 2025는 공연 브랜드 음원 투표가 유기적으로 맞물린 사례인 드라이브. 그래서 결론은 간단하다. 트롯이 쇼비즈의 중심이라면 2025년의 중심에는 여전히 이명웅이 있다. 세 번째 깃발은 청정에너지다. 이찬원. 그가 무대에 서면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사라지는 듯한 착각이 든다. 미소는 채널의 전환을 막고 멘트는 광고의 시간을 잊게 한다. 노래가 시작되면 관객석의 고개가 리듬에 맞춰 일정한 각도로 흐느적이며 후렴에서 파도의 소리가 난다. 그는 긍정의 인프라를 구축한 가수다. 팬덤은 도심의 지하철망처럼 촘촘하고 방송은 환승센터처럼 서로를 실어 나른다. 앨범의 장르 실험과 무대의 소품 선택, MC로서의 손끝 같은 배려가 결합될 때 그는 트롯의 문법을 기존의 정답에서 설득의 문장으로 바꿔놓는다. 그래서 어느덧 묻는다. 그는 올해의 2인자일까? 아니면 진짜로 아직 쓰지 않은 대역전의 시나리오가 있을까? 그는 웃으며 답한다. 나의 대본은 늘 다음 페이지에 있다고. 2025년 이찬원은 트롯의 현재형이라는 말이 과하지 않다. 10월 20일 정규 2집 찬란을 발매하며 한 해의 정점을 스스로 세팅했고 초동 61만 장을 돌파하며 커리어 하이를 새로 썼다. 이는 1집 원과 미니 브라잇 60만을 모두 넘어선 수치로 3연속 하프 밀리언셀러라는 드문 트랙 레코드를 완성했다. 타이틀곡 오늘은 왠지는 발매 직후 벅스 실시간 1위를 찍으며 디지털 지표에서도 존재감을 증명했고 음악방송 출연으로 화력을 이어갔다. 특히 11월 1일 MBC 서 음악 중심에서 7274점으로 1위를 차지하며 생일 주간에 자기 캐릭터를 극대화, 팬덤 결집력과 대중 반응을 동시에 확인시켰다. 앨범 론칭은 타임테이블 공개 선주문 확대 콘셉트 포토, 트랙리스트 연쇄 노출로 이어지는 전공법이었고 결과적으로 음반 음원 방송의 3단 증폭 모델을 실증했다. 지역 페스티벌과 대형 야외 무대 직캠 트래픽도 꾸준해 현장 동원력과 바이럴의 선순환이 작동 중이다. 요약하면 2025년의 이찬원은 안정적 팬덤, 확장된 대중성, 정교한 컴백 설계로 쇼비즈 전장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네 번째 깃발은 혼의 절도다. 박서진. 국악의 심장과 트롯의 폐활량이 한 몸 안에서 호흡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무대는 현장에서 증언한다. 그는 박력을 외치지 않는다. 박력이 그를 따라간다. 북소리의 잔향 같은 중저음과 민요의 꺾기 같은 고저의 파도, 그리고 그 위에 얹히는 해악의 리듬. 말 그대로 한국 음악의 고향이 그에게서 살아 움직인다. 그가 회심의 한 소절을 던지면 객석의 장년층은 추억의 창을 열고 젊은 관객은 음악의 새로운 문장을 배운다. 그는 장르의 대사이다. 수백 년의 라인과 2025년의 속도를 매끄럽게 꿰어내는 바느질. 그래서 그는 늘 결승에서 강하다. 결승은 본질을 묻고 그는 본질의 언어로 대답하니까. 올해 박서진의 그래프는 완만한 상승이 아니라 계단식 점프에 가깝다. 상반기부터 MBN 한일가왕전에서 국악기색이 살아있는 꺾기와 정확한 호흡으로 무대를 수차례 장악했고 신곡 무대까지 공개하며
서사 확장을 스스로 증명했다. 시청자 반응은 직관적이었다. 클립 모음과 직캠 조회가 빠르게 누적되고 회차별 무대는 기립 코멘트를 끌어냈다. 트롯이 감정의 공명이라면 그는 국악의 질감으로 공명을 증폭시키는 설계자에 가깝다. 지표도 받쳐준다.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8월 랭킹에서 3위를 기록하며 톱티어 라인업과 어깨를 나란히 했고 5월에도 상위권을 유지해 반짝이 아닌 지속임을 입증했다. 즉, 방송 노출 화제성 검색, 커뮤니티 지수 선순환이 구조적으로 작동한다는 뜻이다. 무대 외적 영향력도 확대 중이다. SBS 트롯 뮤직 어워즈 2025 1차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며 방송 시상식 러브콜을 확인했고 전국 지자체 페스티벌과 지역 문화제 라이브를 잇따라 소화해 현장 충성도를 팬덤 밖으로 확산시켰다. 현장성 높은 축제 캐스팅은 트롯 소비의 최전선을 넓히는 핵심 채널인데 박서진은 바로 그 채널에서 반복 노출을 만들고 있다. 정리하면 2025년의 박서진은 콘텐츠, 지표, 채널이 균형을 이룬 드문 사례다. 전통의 깊이를 팝 스케일로 확장하는 그의 방식은 올해 트롯씬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성장 공식으로 작동 중이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히트 단위의 원곡 레퍼토리 고도화, 이 퍼즐까지 맞춰지면 그는 가창형 강자를 넘어 쇼비즈 핵심 축으로 완성될 가능성이 크다. 다섯 번째 깃발은 서늘한 성장이다. 전유진. 이름을 부르면 청량한 바람이 먼저 답한다. 맑고 단단하다. 소녀의 음색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다. 그 음색은 무대에서 하나의 무기가 되었다. 섬세한 호흡으로 감정을 고정하고 깨끗한 고음으로 클라이맥스를 결박한다. 그녀는 트롯이 오래 찾던 교두보다 젊은 세대를 본무대로 끌어와 작년 세대의 감동과 연결시켜주는 다리. 손끝처럼 미세한 감정선과 곡선 같은 무대 동선, 카메라를 의식하는 눈빛의 속도까지 작은 것들의 총합이 큰 울림이 되는 애. 그래서 여러 무대에서 그녀의 이름이 갑자기 돌풍처럼 떠오른다. 이유는 단순하다. 2025년은 디테일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디테일의 장인이다. 전유진의 2025년은 성장이 아니라 도약이었다. 10월 23일 공개한 싱글 어린 잠으로 보컬 감도와 연기력을 동시에 증명했고 비하인드와 MV까지 화제가 되며 Z세대 중장년 모두의 클릭을 끌어당겼다. KBS 부르의 명곡 무대에서는 안정된 호흡과 고음 구사로 스테이지 임팩트를 확실히 남기며 무대 장악력의 퀄리티를 갱신했다. 상반기에는 애니메이션 OST 그대도 나처럼으로 색다른 톤을 선보이며 음원 포트폴리오를 넓혔고 이는 캐릭터성 있는 보컬이라는 강점을 더욱 선명하게 했다. 시상식 대형 페스티벌에서도 존재감이 뚜렷했다. 트롯 뮤직 어워즈 2025 무대에 오른 전유진은 오프닝 텐션을 책임지며 차세대 메인 라인업의 상징성을 확보했고 가을 지역축제 콘서트 라인업에서 가라고 사랑의 세일을 연속 히트처럼 소화하며 현장 반응을 끌어올렸다. 지표도 명확하다. 10월 트로픽 위클리 여성가수 부문 1위로 팬덤 결집력과 검색 투표 동원을 입증, 2025년 여성 트롯의 대세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요약하면 신곡 방송 라이브 OST 시상식, 페스티벌이라는 선순환을 스스로 설계해 콘텐츠 무대 팬덤의 3박자를 완성했고 그 결과 지금 가장 설레게 하는 차세대 트롯 주인공이라는 타이틀이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여섯 번째 깃발은 냉철한 강도다. 강문경. 무대가 바닥에서부터 상승한다. 첫음은 낮고 무겁고 확신에 차 있다. 굳이 소리를 질러 올리지 않아도 압도감이 생긴다. 심지가 굵은 목소리는 시간의 풍화를 견디는 법을 알고 있고 그래서 무대가 끝난 뒤 더 길게 여운을 탄다. 노래가 끝나고 난 뒤 객석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은 그가 남긴 휴지부를 해석하는 사람들의 속삭임이다. 그의 무대에는 숨이 많은데 그 숨이 공간을 확장한다. 트롯의 내공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인 형상을 얻을 때 사람들은 그 형상의 이름을 부른다. 강문경. 올해 그 내공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결승 라인을 실리콘처럼 탄탄히 메울 것이다. 2025년 강문경은
실력으로 증명한 상승세라는 말이 정확하다. MBN 현역가왕 2에서 준결승 MVP 1위를 차지하며 결승행을 확정지었고, 이 무대가 곧 한일수교 60주년 기념 프로젝트 한일가왕전 한국 대표 탑7 선발의 결정적 발판이 됐다. 결승 이후 그는 국가대항전 본선에서 당신은 누구세요로 첫인장을 찍었고, 2회에서는 오라버니로 정통 트롯의 맛과 서사를 동시에 입증했다. 두 곡 선택은 중저음의 힘과 직선적인 호흡, 그리고 후반부 쓸어올리는 고음 배치까지 본인의 강점을 극대화한 전략이었다. TV 무대 성과는 팬덤 지표로도 이어졌다. 7월 DC트렌드 인기 투표에서 일간 77만 표를 넘기는 날도 있었고, 8월 말에는 한일가왕전 방영을 앞두고 남자 트롯 인기 투표 1위를 기록하며 대세감을 굳혔다. 흥미로운 점은 이 인기의 원천이 단순 바이럴이 아니라 무대 완성도라는 사실이다. 서정 트롯의 미세한 비브라토를 전면에 세우되 곡 중반을 지나며 리듬을 눌러담는 국악적 발성과 호흡의 길이를 길게 끌어가 청중의 체감 볼륨을 키운다. 결과적으로 2025년의 강문경은 방송 화제성, 투표 동원력, 라이브 재현성 세 축을 고르게 확보한 몇 안 되는 남성 트롯 보컬로 평가받는다. 다음 과제는 신곡 서사의 확장과 대극장 투어에서의 감정선 유지다. 그러나 이미 증명한 수치와 무대가 있다. 남은 것은 정상의 체류 시간뿐이다. 7번째 깃발은 화력의 상승이다. 손비나. 새벽의 신호등처럼 선명한 등장, 낮의 광장처럼 빠르게 모이는 인파, 저녁의 하늘처럼 넓게 번지는 입소문. 신혜라는 말이 붙는 기간이 짧아지는 건 그가 리듬을 잘 타기 때문이다. 유튜브의 바이럴과 방송의 테마, 라이브의 투혼을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쏟아붓는다. 높은 음역의 선제 공격과 저음의 종결, 무대 중간이 비지 않게 만드는 토크의 레이업. 이 모든 구성이 하나의 경기처럼 흘러간다. 그래서 올해는 그의 약진이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서사로 기록될 것이다. 급부상은 센세이션으로, 센세이션은 설득으로, 설득은 충성으로. 그렇게 팬덤은 만든다. 그는 그 공식을 본능으로 알고 있다. 2025년 손비나는 신혜라는 단어를 벗고 확실한 상승 곡선의 중심으로 올라섰다. TV조선 미스터트롯 3회 서선을 차지하며 실력과 스타성을 동시에 증명했고, 이후 방송 공연 섭외가 급격히 늘었다. 10월에는 경남 일영군 홍보대사로 공식 이촉되며 지역 밀착형 인지도까지 확보했는데, 이촉식에서 고향 사랑 기부금 500만 원을 기부한 미담이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끌어올렸다. 현장 경쟁력도 뚜렷하다. 여수 이순신대교축제, 은빛문화제 등 지방 대형 행사 무대에서 땡큐 등 레퍼토리로 관객 체류 시간을 늘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지역 축제의 메인으로 부상했다. 예능 존재감도 상승세다. KBS 이 사장님기는 당나귀 귀에서 서사와 인간미를 보여주며 비팬 시청층까지 저변을 넓혔다. 매체 평판 시상식 노출도 이어졌고 무대 예능 지역 브랜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구축했다. 종합하면 손비나는 2025년 결승급 성적, 공익서사, 현장 흡입력을 모두 갖춘 다음 화제의 중심으로 내년 전국 투어 메이저 콜라보에서 한 단계 도약이 유력하다. 이 7개의 깃발은 서로 다르다. 톤도, 질감도, 전개도. 하지만 공통의 공기층이 있다. 바로 2025년이라는 기압.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가속을 요구하고 공연 시장은 감동의 밀도를 요구하며 브랜드는 파트너십의 진정성을 요구한다. 이 세 가지의 교집합에 가장 정확히 서는 자가 왕관을 쓴다. 과거에는 노래가 좋으면 됐다. 조금 전에는 무대가 화려하면 됐다. 이제는 서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가수의 선택과 휴식, 연습과 파트너십, 팬과의 약속과 실수의 복구까지 모든 과정이 전시되고 소비된다. 대중은 노래를 듣는 동시에 사람을 읽는다. 그래서 2025년의 트롯은 더 인간적이어야 하고, 더 단단해야 하고, 더 통합적이어야 한다. 시장의 외곽을 보라. TV 편성표의 흐름은 예능과 음악, 휴먼 다큐가 섞이는 쪽으로 변한다.
그 사이에서 트롯은 이질감 없이 스며든다. 어제의 무대가 오늘의 예능을 만들고 오늘의 예능이 내일의 투어를 만든다. 앨범이 굿즈를 이끌고 굿즈가 헌혈 캠페인을 부르고 캠페인이 다시 음악으로 돌아오는 순환. 이 순환을 네이밍하고 설계하는 능력이 올해의 승부처다. 김용빈이 설계의 정교함으로 한 발 앞서고 이명웅이 안정적 절대치로 무게 중심을 잡으며 이찬원이 긍정의 확산력으로 외연을 넓힌다. 박서진은 전통의 깊이로 어젠다를 만들고 전유진은 디테일의 미학으로 Z세대의 주파수를 잡는다. 강문경은 내공으로 기둥을 세우고 손비나는 바이럴의 불꽃으로 천장을 올린다. 이렇게 7방향에서 들어찬 텐트가 올해의 대형 서커스 천막을 만든다. 그 천막 안에서 우리는 가장 오래 기억될 장면을 보게 될 것이다. 누가 왕관을 쓸 것인가? 이 질문은 숫자로만 답할 수 없다. 관객의 목소리, 도시의 풍경, 휴대폰 화면의 멈춤, 시청률 그래프의 흔들림, 그리고 공연장 밖에서 들리는 합창의 잔향까지 비가시의 요소들이 결론을 만든다. 그러나 감히 예감한다. 파괴적 설계와 일관된 진심, 두 축을 동시에 잡는 자가 정상에 선다. 한 명은 이미 그 설계도를 오래전부터 품고 있었다. 작은 실수를 서사로 바꾸고 작은 선의를 운동으로 키우며 작은 디테일을 브랜드로 확장하는 능력. 그 능력은 타고난 것이 반이고 고쳐 쌓은 것이 반이다. 그 균형을 확보한 이름이 올해의 마지막 장면에서 조명을 받을 것이다. 이 전장의 관객이자 심판인 우리에게 남은 일은 단순하다. 듣고, 보고, 기록하고, 응답하는 것. 댓글의 한 줄이 함성의 웅성으로 바뀌는 시간, 공연장 앞에 긴 줄이 하나의 스토리로 편집되는 순간, 새로운 곡이 알림과 함께 도착하는 그날, 우리는 장르의 경계를 또 한 번 넘게 될 것이다. 트롯은 더 이상 한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다. 공장에서 일한 아버지의 노래이자 캠퍼스의 새내기가 흥얼거리는 후렴이고 한 도시의 밤 공기가 기억하는 코러스다. 2025년의 트롯은 레트로의 색을 입은 첨단이고 장터의 흥을 품은 메타버스이며 국악의 숨을 삼킨 팝이다. 이 경이로운 혼종성 위에 왕관은 쓴다. 복잡할수록 선명하고 선명할수록 깊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른다. 김용빈, 이명웅, 이찬원, 박서진, 전유진, 강문경, 손비나. 무대로 나오라. 각자의 깃발을 들고 각자의 리듬을 울려라. 숫자가 흔들릴 때도, 소문이 시끄러울 때도, 박수의 모양이 달라질 때도 당신들의 노래는 당신들의 것이다. 그 노래가 우리를 움직이는 한 올해의 쇼비즈는 트롯의 것이고 그 트롯은 곧 당신들의 것이다. 아직 왕관은 비어있다. 그러나 비어있는 왕관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채워지는 과정을 함께 보기 위해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젠가 2025년의 마지막 날이 와서 편집된 하이라이트가 재생될 때 화면을 가득 채우는 장면은 7개의 깃발이 거대한 원을 이루며 펄럭이는 순간일 것이다. 누군가 웃고 누군가 울고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하늘을 본다. 그때 사회자는 조용히 묻는다. 쇼비즈를 지배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객석은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노래가 대답한다. 거대한 합창이, 시대의 후렴이, 한 해의 심장이. 그리고 우리는 안다. 그 답은 언제나 한 사람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7개의 깃발이 함께 만든 하나의 바람이라는 것을. 무대가 내려가고 조명이 꺼지면 새벽의 바람이 공연장 밖을 스친다. 포스터가 흔들리고 꽃다발이 옮겨지고 셔틀버스가 천천히 출발한다. 그 버스 안 누군가는 입을 굳게 다문 채로, 누군가는 전화기 너머로 흥분을 전하며 또 누군가는 방금 들은 노래의 후렴을 낮게 따라 부른다. 그 작은 허밍들이 도시의 골목으로 흩어지고 다시 스마트폰의 스피커로 돌아와 하나의 파도를 만든다. 그 파도가 내일의 예매 버튼을 누르고 다음 주에 방송 알림을 켜고 다음 달에 굿즈박스를 개봉하게 한다. 음악은 이렇게 세계를 움직인다. 그리고 2025년 그 세계의 중심에는 분명히 트롯